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포의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표현될 정도였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17%, S&P 500은 3.63%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악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과연 이런 자산시장 급락 상황에서 부동산은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검은 금요일 원인은요, 실적 불안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 쇼크가 났어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21년 만에 최저 매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3%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9%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투자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평가 손실이 있었고요. 온라인 판매 매출 감소 부분, 그리고 광고 매출마저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쇼크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안 그래도 예민했던 미국 증시 상황에서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실적이 좋았던 기업까지 모조리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굉장히 예민해요. 대부분은 실적 컨센서스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 몇 명,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래도 많은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실적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넷플릭스도 대표적이고 아마존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날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됐거든요. 바로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PCE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982년 1월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물가지표는 근원 코어 PCE 지수거든요. 얘는 5.2%예요. 예측치나 전월 대비해서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하고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네?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거 호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원 PC가 하락했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하고 식량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 에너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식량 원자재 급등한 게 바로 반영되지는 않잖아. 시차를 두고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에 반영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판단하기 좀 빠르지 않을까? 게다가 3월에는 전쟁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진짜 물가 정점을 논하기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고용비용 지수죠. 고용주가 고용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수한 것인데 전분기 대비 1.4%로 월가 예측치 1.1%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높은 임금 상승률에 따른 수요 측 인플레 감려 확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2차 물가 파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조정 비율을 한번 볼까요? S&P 500은 올해 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4,818포인트였는데 지금 고점 대비 14.2%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작년 11월로 16,2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12,334포인트까지 하락했죠. 고점 대비 2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커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5월 FOMC입니다. 3월하고 4월에 예정이 돼 있죠. 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에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양적 긴축에 대한 힌트 부분과 6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힌트 부분이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계속 물어보겠죠. 자, 양적 긴축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5월에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할 것인가? 5월부터 시행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6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봐야 되거든요. 자, 6월에 지금 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을 선물세에서 9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5월 FOMC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니까 혹시 0.75%포인트 필요 안 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47.4입니다. 전월 대비 뚝 떨어졌어요. 49.5였거든요. 50 이하면은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데 확실한 경기 위축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중국 차이신 제조 PMI 지수도 46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더 낮았고 전월 48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대형 국유기업 중심의 중국 제조 PMI하고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거 결국에는 봉쇄 조치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는 상하이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봉쇄 조치로 1억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봉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10% 예를 들어 한 5,500만 명이 지금 봉쇄되어 있다고 하면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도부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정말로 좋은 방식이고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확대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확대? 불확실성의 증대에 이 코로나19 조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을 다시 살리니 빅테크 기업을 살리니 이런 방안을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긴축 환경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 증시와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잖아요. 뭐 코스피, 뭐 나스닥 할 것 없이 완전 폭락한 상황이죠. 채권도 진짜 박살났거든요. 이거 채권 투자한 사람들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긴축이 무섭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뭐 신처럼 오셨던 나스닥이 그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상보다 빨라진 긴축 그리고 강해진 긴축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상으로는 아직까지 굳건히 버티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이 0.00%로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서초나 강남 분당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기사를 쏟아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인가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양극화가 뚜렷해요.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12억 이하 주택은 진짜 폭격 맞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2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더 잘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같은 자산시장 대변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굳건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집 없이 살 수 있니? 없잖아. 우리가 주식 없이 살 수 있고 채권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집 없이는 살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금리 인상 부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 그리고 호재만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고 해요. 팔려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 싸게 팔 생각이 없다 보니까 매물수는 증가하긴 하지만 실제 초급매나 급급매는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금리가 아무 영향 못 줄까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2020년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 충격이 끝나자마자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과열해버립니다. 0.5%라는 기준금리에 자산시장 열풍이 분 거죠. 왜냐면 이때 신용대출금리가 2%가 안 됐어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17%인데 이것도 5년물 금리 기준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신용대출금리가 3.8%,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5%거든요. 6개월 이내에 4%대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급 측은 모르겠지만 수요 감소는 확실히 일어나겠죠. 왜? 2020년 7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매매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갔으니까 대출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다네 LTV 규제 풀어준다고 이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강큰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월 말과 4월 초에 일시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소폭 늘어났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초단기 금리 자체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오래가기 힘들 거로 보여요. 이제 5월 3일 날 4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4.4%입니다.
3월 CPI가 4.1%로 난리가 나고 바로 금리 인상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4월 CPI 전망치가 4.4%네. 더 물가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월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 기대 인플레이션도 3%를 넘어버렸죠. CPI도 4.4%로 확대가 돼버렸죠. 5월에 금리를 안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5월에 금리 올리는 거는 물가 때문이고 7월에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5월에 올리고 7월에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2%가 되거든요. 7월에 뭘 올리냐? 미국에서 5월과 6월과 7월에 연속해서 FOMC가 있는데 이때마다 0.5%포인트 이상씩 올릴 것 같으니까 7월에 미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기준금리가 2%가 되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거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그와 관련된 깜박이를 계속 내놓고 있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2달 뒤부터는 2% 금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10년간 잊혀졌던 돈의 가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5개월 정도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강력한 긴축과 또한 지금 불안한 환율 시장 때문에 2% 금리가 7월 달에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고. 원리가 뭔데? 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원리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봐봐. 10억 초과하는 주택 대출 한 푼도 안 되는데 거래 잘만 되고 가격 잘 올라가. 근데 이 사람들 대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전세 보증금 더하다 보니까 대출이 필요 없지. 금리 인상한다고 이 사람들이 팔아?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부터 하락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금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효과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전세나 월세 넣었던 거 편하게 전세로 놓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금매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특히 2년 전 전세 시세가 중요한데 2년 전 전세 시세는 0.5%대 만들어진 전세금리라서 이 시기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대였어요. 너도 나도 고액 전세 대출 받아서 높은 고가 집에 전세 구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게 지금 빠르게 꺼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역전세가 일어나고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매물이 많이 증가해도 내가 진짜 급하게 팔려는 매물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전세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렇게 급매가 증가할 때 수요자가 나타나면 되는데 수요자가 안 나타나면 급매물 간의 경쟁은 가격이 추가로 낮아지는데 수요는 크게 감소한다는 부분이죠. 왜?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요가 크게 뚝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참 쉽죠? 자,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팔기만 할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파트 교과서 한 권 정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장의 흐름과 제도를 모두 다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